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한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라는 아주 미미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야, 3천억 규모의 계약이 터졌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못 올라가냐? 지금 이렇게 긴 윗꼬리가 달릴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되는지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공시를 좀 같이 보시자면 자,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을 위한 EPC 턴키 계약이다. 그죠? 이 부분에서 3천억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부분보다 매출액 대비 45.9% 거의 절반가량의 매출액을 확보를 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이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자, 이제 2주 이내로 400억이 들어와야 되고, 2달 이내로 450억.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원익홀딩스가 쌓아놓은 자본은 많지만 올해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올해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았고, 지금 현재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달콤한 그런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가느냐라고 한다면, 자, 일단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자, 요때 상승이 나올 때 얘네가 뭔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빵 뛰어 올린 거 누구? 외인들이죠. 요때 세력들이 미리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되겠지만, 사실상 주가 상승의 트리거를 제대로 끌어당겼던 것은 외인들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해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뭐 요때에 비하면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꾸준히 사들으면서 요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물렸다고 할 수 있겠죠. 물렸다. 그래서 이렇게 물타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렸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자, 정고점을 찍어 누르면서 완전히 스킵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승에서는 이 매물대를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제대로 채워놓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 구간에 있던 개인 투자분들께서 한번 뚫어 올리고 나서 내려오니까, 아, 이번 반등 기회에 내가 그냥 나가야겠다,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계약 자체가 이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원익홀딩스 그리고 원익 머테리얼즈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올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계약 체결해서 뭐 가스 공급을 위한 EPC를 만들었다, 그 설비를 완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단발성 계약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라 했으니까 1년당 1,000억, 많은 돈을 가져오는 건 맞지만, 이게 뭐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소식이란 거죠. 왜? 결국에는 유지에 대한 부분들, 이 계약들이 유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방금 요 계약 사항이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수주가 여기 있네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28년 4월 30일까지. 그러면 대략 한 3년 정도 된다. 그죠? 26년, 27년, 28년 4월까지니까 3년 4개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3년이라 봅시다. 3년. 3년이면 연매출 대비 15%다. 그죠? 1년으로 쳤을 때
연매출의 15%짜리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큰 건 맞아요. 큰 건 맞는데 뭐 이게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그럴 만한 이슈는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 매물대, 정고점에 있던 요 매물대에서 사람들이 이탈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은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분들은 몰리면서 이 위쪽 구간에서 긁어 내려가면서 매수가 체결이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계약 자체는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가져가는 타이밍은 맞아요. 맞는데 이 매물대를 제대로 소화하고 나서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자, 이때 그냥 다 무시하고 끌어올려 버렸단 말이죠. 자, 요쪽에 추가적인 매물대가 있나? 요쪽이네요. 요쪽에 있던 매물대, 그리고 여기는 뭐 매물대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여기 있는 매물대를 그냥 무시하면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29,000원 라인, 29,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소화를 시켜 놓고 출발을 시켜야 된다, 요 말이에요. 자, 요때 나온 거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요때 하락 긍정적인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요 정도 상승을 했다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매수 들어가셨다가는 29,000원까지 지금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까지 좀 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원익홀딩스는 현재 반도체 주인과 동시에 그 로봇주도 같이 모멘텀을 좀 받아가고 있죠. 근데 지금 로봇이 좀 시들시들합니다. 로봇이 좀 시들시들하고, 로봇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멘텀이 나오려면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이때부터 로봇이 다시 한번 이슈를 집중시키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원익홀딩스에도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제한적인 겁니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12월에 얘네가 뭐 한다? 연말에 얘네 실적을 보고하겠죠. 연간 실적을 보고를 하겠죠. 그럼 12월에 얘네가 그냥 뭐 제가 플러스 몇 퍼센트 만들었습니다. 그냥 지금 계좌 까면서 플러스 몇 퍼센트예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현금화를 시켜놓고 내가 회사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안겨줬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연간 실적이라고요. 그럼 얘네가 매도세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 실적을 만들려면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진행하면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이 현금을 보고를 하면서 자기 실적을 어필을 할 거라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깊어지는 게 12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외인들 같은 경우 좀 심각합니다.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 미쳤죠. 1480원까지 또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엔화가 기축통화죠. 달러랑 엔화는 사실 전 세계에서 쓰는 기축통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로 엔화는 약세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생각해 보시면 엔화가 막 800원, 7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100엔당 막 700원, 8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해외여행 엄청 많이 가셨죠. 그에 반해서는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왜? 자, 21일 날이었나요? 그때 이제 19일이었나? 20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발표에서 50bp 이상 그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거의 100%입니다. 100%. 얘네 인상할 거라는 게 100%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어떻게 된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지금 거의 분명한 상황인데도 환율 자체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원달러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원달러 자체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가 지금 거의 뭐 가치가 없다 수준으로 내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달러만 볼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홍콩 달러나 뭐 위안이나 뭐 하다못해 동남아 쪽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원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외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사실. 자,
만약에 외인들이 한 100달러 정도를 들고 왔다 쳐봐요. 100달러에 들고 와가지고 이걸 지금 환전하면 한 14만 8천 되겠죠. 자, 이걸로 투자를 했어요. 원익홀딩스 한 5주 샀다 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해서 뭐 한 달 동안 뭐 한 5%에서 10% 먹었다. 근데 환전을 하니까 내가 5% 10% 먹었으면 105달러, 110달러 이렇게 돼야 되는데 95달러, 90달러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투자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슈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력들이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기관들의 수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거는 얘네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제대로 진입을 하지 못하면서 이 주가 상승의 기회를 어느 정도 놓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제대로 빵빵빵 뛰어오르지 못하니까 여기 있던 분들이 이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가 여기에 갇히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익홀딩스 이제부터 못 올라가냐? 야, 외인들도 안 들어오고 기관들도 안 들어오면 못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개인들의 투심이 살아난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율을 높여가면서 충분히 아래 구간만 받쳐준다면 뭐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거래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거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다시 한번 수급을 보여줄 만큼 어느 정도 버텨준다. 옆으로 기든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을 가져가든 버텨주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다시 한번 얘네가 단타로 치고 빠지기 위해서 들어올 거예요. 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오면서 주가를 제대로 상승시키면 이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죠. 지금 구간에서 한 35,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좀 크게 덜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막상 올라가면 안 팔고 싶죠. 그죠? 더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든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35,000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상 이 주식의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35,000원까지는 지금 좀 열려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갑자기 어떤 이슈가 좀 떠가지고 갑자기 이거 다 스킵하면서 4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 힘들다 하신 분들 요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7593-3753번으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안내해 드릴 거고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 조금 말씀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면서 수익 만들어 보겠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한 통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나는 타점 잘 잡는다, 나는 요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타점 잘 잡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승률을 따르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승률을 챙겨가야 되잖아요. 우린 손익비 싸움을 하는 거고 이 승률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내가 사용한 전략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승률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느냐가 결국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핵심인데 솔직히 개인 투자분들이 본업을 이어나가시면서 뭐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더 오고 뭐 이게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난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뭐 본인만의 이제 투자 전략을 사용해서 승률을 계속해서 높여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익홀딩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주에 대한 상승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반도체 시장이 지금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장대 양봉이 좀 여러 번 꽂히면서 특히나 투자 경고, 투자 위험까지 쏘아 올렸던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한탕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 변동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한 달, 두 달 동안 만들어 놓은 수익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좀 봤을 때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급등 후에 허리 라인까지 꽂히는 조정은 사실 좀 흔하고 지금도 급등을 만들긴 했지만 허리 라인까지 꽂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좀 제대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등락폭이 좀 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사실상 우리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들어서 급등을 만들긴 했지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좀 유려하게 상승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요때가 19,000원. 요건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전에 투자 경고랑 투자 위험을 받았던 이력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도체 시장은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에 좀 달려있다.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할 거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고 변동성은 점점 더 심해지겠지만 이 변동성에 대처만 가능하다면 남들이 20% 30%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40% 50%까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포기하지 말고 투자 열심히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특이 사항이 발생할 때 그리고 우리가 좀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감사 인사 남기면서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